안녕하십니까. 해운대문화원 맛깔나는 생활요리를 담당하고 있는 강사 안홍숙입니다. 오늘은 바다의 봄꽃이라 불리는 멍게로 맛있는 해초 비빔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재료인 멍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멍게는 자르지 않은 통멍게를 이용해서 오늘 할 건데요.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멍게 손질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멍게를 구입할 때 주의할 점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해초 비빔밥을 할 건데 물미역과 청꼬시래기, 이 청꼬시래기는 염장이 되어서 1년 내도록 시판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톳나물, 이것은 하얀색으로 된 이건 한천인데요. 한천은 바다의 해초인 우뭇가사리를 끓여서 응고시켜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길쭉하게 생겼다고 해서 실한천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분말을 내면 이제 한천 가루로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보다 지금 일본에서 주로 섭취하고 있고, 이 한천으로서 만들 수 있는 대표적인 것은 양갱으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한천은 우리 배변 활동을 도와주고 다이어트에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오늘 이 해초 비빔밥에 접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소로서는 이제 상추가 필요하고요. 무순, 오늘은 이제 약간의 그 식감을 살리기 위해서 날치알을 준비했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분들이 해초가 아니더라도 냉장고 속에 있는 오이라든지 양배추라든지 깻잎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채소 비빔밥에 멍게를 같이 접목시키면 더욱더 맛있는 요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들어갈 양념으로는 이제 멍게 비빔밥은 왠지 초고추장에 찍어 먹어야 된다는 개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초고추장 맛있게 만드는 방법과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해초들을 밑간해서 같이 비빔밥에 올리는 그런 방법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양념들이 나오는데요. 이것을 이제 양념을 만들 때 여러분들과 같이 설명해 드리기로 하고, 또한 오늘은 해초 비빔밥이기 때문에 밥이 한 공기가 필요합니다. 밥 한 공기를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 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멍게를 손질하는 방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멍게는 횟집 같은 데 보면 수족관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으로 이렇게 사셔서 집에 가지고 오셔서 하시면 됩니다. 왜 통으로 가지고 와서 하느냐 하면, 거기서 이제 손질해 주시는 분이 나절단해서 가지고 오면 사실은 음식물 쓰레기는 조금 줄어들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절단해서 가지고 와서 집에서 또다시 씻고 하는 동안에 이 멍게 고유의 향이 많이 날아갈 수도 있고, 또 맛있는 어떤 그런 영양성분이 물에 씻겨서 많이 날아갑니다. 그래서 통으로 구입을 해서 집에서 손질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습득하신 후에 한다면 더욱더 맛있는 요리가 될 수 있습니다. 멍게를 구입을 하실 때는 어떤 멍게가 좋은지를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무더기로 이렇게 담아서 썰어주는 그런 멍게를 구입하는 것보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가장자리가 이렇게 통통해야 됩니다. 동글동글한 이렇게 공처럼 생긴 이런 부분이 됩니다. 사실은 지금 이 멍게는 조금 크기가 작습니다. 이렇게 어떤 거는 보면 이게 공처럼 둥글게 생기지 않고 길쭉하게 생겨서 이렇게 가늘고 길쭉한, 약간 이렇게 길쭉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요. 그 멍게보다 이렇게 오동통하게 옆으로 된 게 속이 많이 꽉 들어차 있습니다. 지금 이 멍게는 자연산 멍게가 아니라 이제 양식으로 쓰는, 양식해서 이렇게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TV 화면 같은 데 보면 통영에서 이렇게 멍게를 이렇게 수확해서 올릴 때 보면 빨간 어떤 주황색 어떤 꽃송이들이 이렇게 올라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오늘 이 다양한 해초들을 어떻게 이렇게 손질하는 것에 대한 것들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멍게 속에는 이 빵빵하게 생긴 요 속에는 많은 물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바닷물, 또 멍게 자체에서 지니고 있는 어떤 자기 지네들만의 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많이 흘러나갈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집에서는 이제 개수대 위에서 바로 하시면 되고, 여기에서는 또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요 부분을 이렇게 잘라줍니다. 이렇게 잘라서 완전 잘라주세요. 이렇게 자르다 보면 요 부분이 이제 멍게 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깨끗이 씻어서 요 부분에 이제 살이 있기 때문에 그냥 버리기는 아깝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오독오독 씹어먹는 어떤 즐거움이 있고요. 자, 우리는 요 안에 있는 요 주황색으로 된 요걸 쓸 겁니다. 근데 이제 요렇게 자르고 나면 요 안에 있는 내용물을 싹 다 끄집어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좀 뭐 잘하는 어머님들은 이 손을 넣어서 요렇게 싹 훑어내면 되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또 힘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먼저 입 있는 부분을 잘라주시고 바로 이렇게 썰어주시면 이렇게 이제 절단이 됩니다. 이렇게 절단이 되면 여기다가 손을 넣어서 요 이제 껍질하고 이게 살 있는 부분을 이렇게 보이죠? 요자 살 있는 부분을 손을 넣어서 요렇게 한번 뺑 돌려줍니다. 이렇게 돌려주면 껍질하고 살이 딱 분류가 됩니다. 이 분리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요것은 버리는 것이죠. 얘는 사실 음식 쓰레기에 넣어도 됩니다. 그래서 멍게가 많이 나는 이게 통영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이제 발효시켜서 이제 거름으로 선다고 그러거든요. 되고 나면 이제 요 안에 있는 이제 맛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또 어떤 거는 보면 얘들이 이제 내장들이 있어서 요 안에 뻘들이 이렇게 살기도 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씻으면서 다시 하도록 하고 이제 다시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손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칼질이 서툰 사람들은 잘못하다가 또 손을 비일 수가 있거든요. 요거 하나 먹으려고 또 손 비어서 그렇게 할 것 같아서 그냥 도마 위에서 물이 흐르더라도 도마 위에서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물이 쭉 나오죠. 이렇게 이제 이들이 이제 물을 머금고 있는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자, 다시 도마 위에서 한 번 더 이렇게 잘라서 요 그릇 위에서 이렇게 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에 사는 젊은 엄마들은 이런 것들이 이제 귀찮고 해서 이렇게 다 잘라가지고 비닐팩에 이렇게 포장되어 있는 걸 여러분들 사오지 않습니까? 그죠? 자, 이렇게. 굉장히 향이 향긋하고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오늘은 한 그릇으로 이제 제가 멍게 비빔밥을 만들 건데요. 한 그릇에 들어가는 멍게는 대충 한 요 정도 크기로 한 4알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식구 계산해서 여러분들 쓰시면 되고요. 그래서 물 빠지고 나오면 여기서 칼집 한번 넣어 주셔서 이 손을 이렇게 넣어서 아프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아까 전에 제가 이제 손을 넣지 않고 칼로 이렇게 자르기도 하는데 이제 뭐 횟집에 잘 하시는 전문가님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사실 요 앞부분을 그냥 이렇게 자르고 그분들은 제처럼 이렇게 손을 넣지 않고 바로 여기에서 바로 그냥 반으로 절단을 시키더라고요. 이렇게 바로 이렇게 반으로 절단을 시켜서 여기에서 그냥 이렇게 떼내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쉽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방법으로 하시든지 여러분들 편하신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얘는 물에다가 오래 씻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 안에 혹시 이제 진흙 같은 게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진흙 같은 게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얘를 씻을 겁니다. 근데 이거 오랫동안 씻는 것이 아니고 여기는 이제 멍게 물이 맛있는 물이 있기 때문에 그냥 체에 받쳐서 한 번 정도 이렇게 헹궈 주시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한 번 정도 헹군 것을 이렇게 망에 받쳐서 물기를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그릇에 딱 담아 주시고요. 이제 우리는 멍게 손질이 끝이 났고요. 이제 우리가 준비한 이제 해초 손질을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해초는 우리가 오늘 3가지, 요 한층까지 4가지를 준비할 건데요. 그러기 전에 오늘 들어갈 이제 야채, 채소는 이제 상추를 했고요. 상추는 이제 아무래도 싱싱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물에다가 이렇게 담궈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순도 흐트러지지 않도록 해서 물에다가 살짝 옆에다가 담가 놓도록 할게요. 이 한천은 사실은 말라 있습니다. 아주 건조된 상황에서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어젯밤에 이제
불려가지고 지금 와서 이렇게 그냥 바로 먹을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한천이 없으면 안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한천 대신에 뭐 그러면 곤약을 쓰면 안 되고, 곤약은 안 됩니다. 그래서 한천 없으면 이게 흰색이라서 약간 투명하고 청량감이 있기는 한데요. 한천 없으면 요즘에 많이 나오는 뭐 모자반이라든가 아니면 또 뭐 다른 해초들을 같이 쓰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 이제 우리가 제일 먼저 또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이렇게 날치알이 있습니다. 날치알은 황금 색깔 된 노란색으로 된 게 있고 약간 주황색 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물론 식용 염료를 갖다가 안에 넣어서 이제 물을 들이놨긴 했는데요. 이걸 그대로 먹기에는 왠지 좀 그렇습니다. 이걸 원래는 밑간을 해서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게 뭡니까? 날치 알밥 삶는 거, 날치 알밥에 주로 이게 많이 들어가는데요. 이것은 그대로 먹으면 먹고 탈이 나는 경우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요리를 하실 때는 여기다가 요 정종입니다. 정종을 한 숟가락, 약간 두 숟가락 정도 넣어서 이들의 이제 비린내와 이 염료를 조금 뽑아준다 생각하고 약간 밑간을 해두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날치알을 밑간을 해두시고요. 미역은 생걸로 그대로 쓸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톳은 생걸로 쓰면 지금 생걸로 봤을 때는 이렇게 약간 갈색 계통입니다. 근데 이제 얘가 끓는 물에 들어가면 이 청꼬시래기처럼 새파랗게 변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바다에서 사실은 이제 뭐 해조류 중에 이 공조류, 녹조류, 갈조류가 있는데 이거는 갈조류에 속하는 것이죠. 그래서 얘를 데치도록 하겠습니다. 끓는 물에 데쳐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은 적당하게 해주시고요. 물이 끓으면 얘를 데쳐서 씻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역은 이 생미역을 그대로 쓸 겁니다. 미역의 향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생걸로 하는 게 더 미역의 향이 더 많이 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미역이 지금 이렇게 길게 생겼어요. 길게 생겨서 얘는 소금을 넣고, 소금을 한 숟가락 정도 넣고 이렇게 힘있게 주물러 줍니다. 주무르면 미역에서 그 떫은 맛과 또 미끌미끌한 것이 빠져나와서 해감이 됩니다. 이렇게 주물러서 씻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깨끗하게 헹궈 주시고요. 자, 이런 다음 미역은 꼭 짜주셔야 되죠. 물기를 꼭 짜서 얘를 그냥 뭐 비벼 먹는 것이 아니라 밑간을 해서 비벼 먹도록 할 것입니다.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청꼬시래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청꼬시래기는 살짝 이게 데쳐서 이게 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초록색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그냥 하나를 뜯어서 이렇게 먹어보면 엄청 짭습니다. 그래서 짠맛을 얘는 없애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를 짠맛을 없애주기 위해서는 힘있게 주물러 주시고요. 그래서 짠맛을 살짝 이게 빼줍니다. 주물러서. 자, 그런 다음 지금 물이 끓고 있습니다. 자, 저 물이 끓고 있는데요. 이 물을 이용해서 유통되는 과정에서도 많은 어떤 불순물이 있을 수 있고 해서 얘를 살짝 한번 끓는 물에 이제 데쳐주면 이게 약간 소독하는 차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끓는 물을 이용해서 데쳐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끓는 물을 여기 꼬시래기 있는 데다가 찬물을 조금 섞었거든요. 여기다가 조금만 부어서 이렇게 데쳐내면 약간 소독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물에 조금 담가놔도 얘가 충분하게 염분이 빠지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이렇게 담가 놓고요. 그리고 이제 끓는 물이 저기 있기 때문에 요 톳을 한번 데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톳을 데칠 때는 아무것도 넣지 않고 그대로 넣어서 이렇게 초록색으로 변하면 바로 그냥 불 끄시고, 자, 불 끄시고 바로
이렇게 초록색이 되었으면, 자, 역시 마찬가지로 얘도 힘있게 주물러서 씻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다에서 미끌거리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에도 이렇게 물기를 꼭 짜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천은 이제 불린 한천이기 때문에 얘는 한 번만 그냥 이렇게 헹궈 주시면 돼요. 자, 헹궈서 물기를 꼭 짜주겠습니다. 자, 한천 준비해 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청꼬시래기 염기를 빼기 위해서 약간 미지근한 물, 찬물과 뜨거운 물을 이제 섞은 부분에다 담가 놨는데요.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주물러 주시고 이제 헹궈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해초가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해초를 데치고 씻어서 연기와 또 점액질을 빼놓았습니다. 그러면 요걸 밑간을 해서 묻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밥을 비볐을 때 간이 어느 정도 이제 맞게 하기 위해서 묻히는 것인데요. 먼저 물미역. 물미역은 이제 이게 길이가 이렇게 길기 때문에 이렇게 잘라서 이제 비볐을 때 너무 치렁치렁하게 이렇게 길게 느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잘게 이렇게 썰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긴 것이 있는가 확인해 보시고 한 번 더 칼을 넣어서 해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그릇에 이렇게 담겠습니다. 그 다음에 톳은 이제 아까 톳 색깔이 미역과 같은 색깔이었는데요. 끓는 물에 이제 넣으니까 이렇게 길게 이렇게 초록색으로 변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이렇게 길게 생겨서 이게 톳 그 잎이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게 그냥 못 모르고 그냥 줄줄 썰다 보면 나중에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이게 톳의 그 잎이라고 그러나? 이렇게 해초의 끝부분이 잘게 다져져 가지고 이렇게 가루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조금 이렇게 결대로 해서 이렇게 썰어 주시면 훨씬 수월하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밑간을 할 때는 따로따로 각 해초마다 따로 이제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한꺼번에 다 넣어서 이렇게 밑간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따로따로 해서 그 간을 맞출 거니까 여러분들 그 점을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꼬시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꼬시래기는 이제 염도를 제가 뺐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사실은 이렇게 해초에 쓰셔도 되고 우리가 반찬으로 응용을 할 것 같으면 요거 염도 빼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양파 좀 다져 넣고 홍고추 또 이제 청양고추 넣고 이렇게 해서 액젓에 이렇게 묻혀 가지고 이제 반찬으로 나가면 또 훌륭한 반찬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요것도 너무 길게 하지 않고 한 손가락 한 마디 정도 길이로 해서 이렇게 썰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역시 마찬가지로 얘도 따로 그릇에 담아서 밑간을 할 겁니다. 요 세 개는 이제 밑간을 해놔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할 것은 이제 채소. 여기에 보면 이제 상추가 있는데요. 상추가 이제 싱싱하게 물에 담가 놨어요. 그래서 요 부분을 이제 조금 가늘게 채 썰듯이 해서 여기다가 나눠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무수는 그대로 장식에 올라갈 겁니다.
못은 그대로 올려주시고 이제 요 세 가지는 묻히면 되고요. 우리가 이제 밑간 약간 비린 맛과 잡내를 없애기 위해서 날치알을 이렇게 청주에 담가놨어요. 혹시라도 청주에 양이 많이 부어서 여기에 물기가 많이 생기는 것 같으면 체에 한번 받쳐서 쓰시고, 오늘은 청주를 지금 2숟가락밖에 안 넣었어요. 그래서 이때는 그냥 위에 부분만 덜어서 나중에 써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한꺼번에 같이 할 수 있게끔 여기다가 따로 담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멍게는 이제 씻어서 건져놨다 하더라도 계속 수분은 나옵니다. 근데 이제 멍게를 우리가 손질할 때 뭐 2조각이든지 아니면 이제 한 조각만 이렇게 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멍게 비빔밥을 할 때는 멍게 향을 굉장히 좋게 하기 위해서 멍게를 이렇게 칼끝으로 다져서 쓰면 이제 향이 많이 우러나오고, 또 비볐을 때도 되게 비비기 좋은 어떤 그런 향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맨 마지막에 다져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세 가지 해초를 밑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밑간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참기름이 들어갑니다. 공통 양념이죠. 그래서 참기름을 똑같이 놓고, 이 참기름입니다. 놓고 똑같이 이렇게 놔줍니다. 참기름이 들어가면 이제 굳이 나중에 밥에다가 참기름으로 비비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참기름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다진 마늘 들어갑니다. 공통 양념입니다. 자, 다진 마늘 들어가고요. 액젓으로 무쳐도 되고요. 아니면 이제 국간장을 써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국간장, 이제 너무 간이 밑간에 너무 간이 진하게 나오면 나중에 이제 먹기가 부담스러우니까 약하게 국간장 반 숟가락씩. 요거는 이제 미역은 좀 양이 많아서 한 번 더 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국간장이 집에 없는 것 같으면 액젓으로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무칠 건데요. 여러분들 이제 손은 제가 오늘 뭐 비닐장갑을 끼지 않고 그냥 무칠 건데, 이랬을 경우에 사실은 이게 제일 뭔지 투명하고 색깔이 옅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이제 요거 묻히고 요거 묻히고 요거 묻히고 하는 걸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렇게 해서 요 애를 여기다가 이제 완성 접시에다 제가 담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의 옷을 입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여기다가 이렇게 담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손을 씻지 않고 바로 우리가 톳으로 넘어가도 되는 거죠. 손을 씻지 않습니다. 그래서 톳 이렇게 묻혀주시고, 톳 묻힐 때는 사실은 국간장 안 넣어도 여러분들 집에 멸치 액젓이나 까늘 액젓 같은 거 넣으셔서 묻히시면 굉장히 또 이게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톳나물 해가지고 이제 밥도 비벼 먹고 이렇게 나물로서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제 손에 이렇게 톳이 조금 묻어 있어도 이게 제일 짙은 색깔인 이제 미역이 있기 때문에 이제 바로 미역을 이렇게 묻혀주시면 되죠. 미역 자체 이게 생미역이기 때문에 이제 바다에 소금기가 그대로 좀 있어요. 그래서 굳이 많은 간을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거는 이제 약간 묻히면서도 약간 미끄덩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좀 힘을 줘서, 손가락에 힘을 줘서 이렇게 묻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옆에다가 이렇게 담아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 그릇으로 이게 나물을 이렇게 준비했는데, 오늘은 원래 이제 완성품이 한 그릇으로 나오는데요. 이 한 그릇으로 하기에는 양이 많잖아요. 그래서 멍게의 양만 늘리면 이제 요것으로도 충분하게 4인 가족이 드실 수 있는 그런 양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점을 아시고 하면 좋겠네요. 이제 이렇게 그 해초를 밑간을 해서 준비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들어갈 채소 준비, 이제 멍게 손질을 마지막으로 이제 하면 됩니다. 뭐니 해도 이제 멍게를 비벼서 먹을 수 있는 이제 소스를 만들어 볼 건데요. 오늘은 초고추장에 비벼 먹는 게 또 제일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고추장을 오늘 맛있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고추장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댁에서는 이제 시판용 고추장을 쓰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요거는 제가 이제 직접 집에서 담은 건데요. 고추장을 이제 계량을 하기는 여러분들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계량을 하실 때는 제가 숟가락을 하나 더 쓰겠습니다. 원래 1테이블스푼 한 숟가락이다 하는 것 같으면 이제 이렇게 여기를 깎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깎기가 힘들잖아요. 막 온 전신에 묻기도 하고. 그래서 한 요 정도 반을 뜨세요. 이렇게 좀 수북하게. 이렇게 반을 딱 뜨면 요 부분이 비어 있잖아요. 요걸 요쪽으로 펴면 깎아서 한 숟가락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한 숟가락을 넣어라 하는 것 같으면 요 정도로 쓰시면 돼요. 그래서 뭐 만약의 경우에 나는 이렇게 수북하게 나는 한 숟가락 넣고 싶다 하는 것 같으면 수북하게는 그냥 이렇게 뽕통하게 이렇게 올라올 정도로 뜨시면 되고요. 오늘은 이제 멍게 비빔밥 한 그릇에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고추장이 그냥 여러분들 그냥 편안하게 두 숟가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숟가락 편안하게 뜨세요. 자, 떠주시고요. 여기에 이제 고추장을 이렇게 풀어야 되잖아요. 여기에 필요한 이제 액체가 이제 들어갑니다. 자, 액체는 이제 우리가 새콤달콤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식초 그리고 이제 매실액기스가 필요합니다. 자, 매실액기스, 식초, 그 다음에 이제 설탕이 우리가 필요한데요. 오늘은 여러분들 집에는 뭐 흰색 설탕이 있으면 흰 설탕 쓰셔도 되고 아니면 갈색 설탕을 써도 됩니다. 자, 매실액기스는 단맛과 약간의 신맛이 나기 때문에 설탕을 많이 넣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설탕은 이렇게 흔들어서 이제 한 깎아서 한 숟가락을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매실액기스. 매실액기스는 또 단맛도 있고요. 약간의 유기산이 있어서 신맛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두 숟가락. 그 다음에 식초 들어갑니다. 식초는 이제 새콤달콤한 걸 좋아한다 하는 것 같으면 여기다가 여러분들 이제 2배 식초가 있어요. 2배 식초 쓰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요거는 그냥 보편적인 식초거든요. 식초도 고추장의 동량입니다. 일단 먼저 고추장을 이렇게 개어주세요. 그래서 고추장을 풀어주는 것이죠. 이걸 이제 충분하게 다 풀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들어갈 마늘, 다진 마늘을 조금 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풀기도 전에 마늘을 넣으면 마늘이 진익여져서 마늘에 약간 노린내 같은 게 납니다. 굉장히 농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뭐 나는 우리 집 고추장은 너무 이제 냉장고 안에서든지 아니면 바깥에서 너무 되직하다 하는 것 같으면 매실액기스라든지 식초를 조금 더 넣어서 이렇게 주르륵 많이 이렇게 물처럼 흐르는 것이 아니라 비빌 수 있는 어떤 농도가 되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충분하게 풀어주시고요.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다진 마늘을 반 스푼 넣어주겠습니다. 남편분이나 뭐 이런 분들은 칼칼한 걸 난 좋아. 좀 매콤하게 이렇게 하고 싶다 하면 이제 여기다가 마른 그 고추장 이게 담을 때 하여튼 고운 고춧가루 있잖아요. 그걸 조금 한 숟가락 넣으면 훨씬 매운맛을 좀 더 상기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요거 소스를 미리 이렇게 좀 만들어서 조금 얘가 고추장이 이런 액체들과 만났을 때 좀 더 풀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기호에 따라서 아까번에 제가 설명 안 드렸습니다만 이런 긴 가루 같은 게 있으면 같이 뿌려서 비벼 드셔도 되게 좋거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멍게를 손질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멍게가 지금 이렇게 커져 있는 상황에서 뭐 비비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보통 멍게를 잘게 썰기도 하고 아니면 이렇게 곱게 다져서 이렇게 썰기도 합니다. 그래서 도마 위에서 일단 마지막 멍게 손질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뭐 이렇게 콩콩콩 다져서 그냥 액체처럼 만들어도 되지만 어느 식당에서는 그렇게 해주기도 하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게 멍게 향이 솔솔솔 올라옵니다. 이렇게 잘게 썰어서 그래서 한 1인분 할 때 충분한 향을 즐길 것 같으면 한 4마리 정도 요즘 멍게가 굉장히 싸거든요. 그래서 4마리 정도 하면 이렇게 해서 요 그릇에다가 지금 물이 또 엄청 또 나오잖아요. 멍게에서.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멍게를 딱
올려줄 거예요. 그래서 비빔밥에 물이 너무 질척하게 나와 있어도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데코를 할 건데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제 뭐 비빔밥이라 하면 비벼 먹을 수 있는 어떤 뭐 그릇이 주로 이런 그릇을 주로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비빔밥이든 무엇이든 하나의 요리로서 대접받는 어떤 느낌이 든다면 조금 그릇을 조금 변형시켜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이건 사실 파스타 그릇이고 이게 샐러드 그릇이거든요. 근데 이제 요런 데 담아주면 굉장히 멋진 그런 어떤 데코가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요. 밥은 이거는 이제 밥을 밑에다 깔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오늘은 요 채소 요 그룹이 여기에 담겨져 있고 이제 소스 따로 담겨져 가고 그다음에 이제 밥은 따로 가져서 하는데요. 여기 어울릴 만한 것은 이제 사실은 뭐 묽은 된장국이라든지 또 묽게 끓인 뭐 미역국이라든지 이런 시락국 같은 거 이런 게 참 잘 어울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걸 색스럽게 그냥 담아 보는 게 좋습니다. 자, 요게 이제 미역이 갈색이기 때문에 그릇에 이제 이게 비빔밥이라는 게 하나는 작아요, 나물이. 하지만 여러 개가 모이면 굉장히 나물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역 옆에 톳나물 담아주시고 또 이제 톳나물 옆에다가 청고시래기를 담으면 이게 초록색이잖아요. 그래서 청고시래기는 그래서 이제 요럴 때는 청고시래기가 아니고 약간 자주색으로 된 고시래기를 또 쓰는 것도 좋습니다. 한천이 사실은 오늘 한몫을 합니다. 한천은 어떻게 저걸 그냥 먹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일본 여행 갔을 때 보면 여기 보면 샐러드 파는 코너에 가니까 이걸 엄청나게 쌓아놓고 파는 거예요. 왜 저걸 팔지 생각했는데 이게 그렇게 몸에 좋아서 일본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기다가 투명하게 그리고 이제 또 좀 이렇게 상큼함을 위해서 상추 아니면 이제 양배추 같은 거 여러분들 이제 하얀색 양배추 쓰시고 또 자색 양배추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또 담아주면 굉장히 포인트가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요거 이것을 가운데 딱 올려주겠습니다. 이게 오늘의 이제 제일 큰 하이라이트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전체를 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우리가 밥을 밑에 깔았다 하면 여기에서 이제 물이 빠져나와가지고 밥이 많이 질척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날치알을 제가 넣겠습니다. 지금 이게 초록색과 초록색 요 사이에 주황색이 딱 자리 잡고 있을 거예요. 자, 여기다가 한 숟가락을 딱 넣어줄 거예요. 또 날치알이 입안에서 톡톡 터지는 그런 풍미가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무순을 이제 올려줄 건데 사실은 무순은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무순이 단순한 아유 저거 뭐 멋지기는 거, 뽐내는 거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무순이 여기에서 굉장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무순은 약간 매운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멍게나 이런 알레르기 이런 걸 먹으면 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이런 사람들이 이게 무순에 이 매운맛이 들어가서 그것을 중화시켜주고 약간 독소를 중화시켜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순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여름에 모밀국수에 가란 무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먹는 것처럼 그런 역할을 하신다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닌데요. 오늘 이 무순은 마지막 데코가 아니라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한몫하는 그런 어떤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무순을 올렸고요. 자, 이제 우리는 이제 요걸 다 했어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준비를 다 했고요. 준비를 다 된 거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나갈 때는 이제 소스를 각 취향에 따라서 이제 각자의 취향에 따라서 틀려야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여기에다가 그릇을 따로 담아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제 밋밋하니까 통깨를 조금 위에 뿌려서
이렇게 해서 밥이랑 같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다의 봄꽃인 멍게로 해초 비빔밥을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봄의 기운이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